5억을 되찾은 78세 할아버지의 고백.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78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지만 모두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저도 그랬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2024년 6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송파구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다 보니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요즘 집 전화로 연락 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이상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님 땡 맞으시죠?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박민수 검사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검사가 전화를 했을까? 혹시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김철수님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십니다.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 7개가 개설됐고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요. 최근 병원이나 은행 방문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신분증을 복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수 님명의 통장으로 이미 12억 7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금융감독원으로 연결해 준다며 전화를 넘겼습니다. 부드러운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호센터 김지영 조사관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김철수님은 피해자세요. 하지만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불법 계좌가 7개이고 총 12억 7천만 원이 유입됐습니다. 범죄 조직이 실제 계좌 정보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폰도 해킹됐을 수 있어요. 그녀의 안내대로 은행 앱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자 밤늦게 접속 기록이 보였습니다. 저는 해킹당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안전 계좌로 임시 이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금감원이 단계적으로 설명하며 절차를 밟는 듯 보였고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체가 시작됐습니다. 한도 때문에 990만 원씩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KB에서 몇 번, 신한에서 몇 번, 우리은행에서 몇 번. 오후 1시 47분 마지막 이체를 마치자 그녀는 수사가 끝나면 48시간 후 원래 계좌로 돌려준다고 했고 수사가 비밀이라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경고를 보다가 검색을 해보니 금융감독원은 안전 계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화 기록의 번호도 금감원 대표 번호와 달랐습니다. 은행 앱에 로그인하니 잔액은 몇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5억 2천만 원, 50년의 세월이 사라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은 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고 송파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돈을 찾기 어렵다고 했지만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전담 형사에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저는 집에 틀어박혀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들이 문을 두드려 저를 끌어냈습니다. 아들의 간청으로 강남경찰서 김태현 형사를 만났습니다. 형사는 최근에 같은 수법을 쓰는 조직을 추적 중이라며 2차 피싱 전화를 미끼 삼아 검거 작전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대본을 외우며 연습했습니다. 예상대로 범인들이 환급을 위해 수수료 200만 원을 내라 고 전화해 왔고 저는 안내대로 대응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제 집으로 찾아온 두 남자는 경찰에 체포됐고 가방 속 현금은 위조 지폐였습니다. 체포된 이들의 자백으로 조직 구조와 콜센터 위치가 드러났고 인천의 오피스텔에서 콜센터가 급습됐습니다. 다수의 피의자가 검거되고 피해자 명단과 대본, 계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범죄 수익 대부분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환수된 돈은 5,400만 원이었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 3천만 원을 더해 총 8,4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5억 2천만 원 중 16%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이 검거되어 다른 피해를 막았다는 사실이 위안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경찰 초청 강연까지 다니며 제 경험을 전했습니다. 검사, 경찰, 금융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되면 끊고 가족과 경찰에 확인하라. 혼자 판단하지 말라. 강의를 들은 어느 어르신이 같은 전화를 받고 끊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를 구했다는 사실이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 이 비결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과 형사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강의 요청은 늘었고 비슷한 피해를 겪은 분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를 위로하며 예방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책으로도 나오게 되었고 인쇄는 피해자 지원에 보탰습니다. 지금 저는 손주와 소풍 가서 김밥을 싸주며 웃습니다.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 경험으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사, 경찰, 금융기관 어느 곳도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끊고 112나 1332, 182에 상담하세요.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최근 사기 유형을 알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경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곳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182,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577-1295,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